전문가와 함께 지역의 이슈를 분석해보는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유진상 전 경남도지사 인수위원이자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혜경 전 양산시 의원이자 김해양산 환경운동연합 회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역의 이슈를 간단히 짚어보는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을 우려해서 학교 옆 소매점 허가를 내주지 않은 건 적법하다는 창원지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최근 부각되고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해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환영하고요. 상당히 이제 이게 바람직한 판결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창원지법 행정 일부 서아람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앞에 생활용품 점포를 신축을 해달라라는 요청에 대해서 불허한 것이 합당하다라고 사실 소송을 기각을 했는데요. 이 A 씨는 지난해 8월에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 신도시에 있는 북면초등학교 옆에 바로 앞에 생활용품, 학용품, 준비물, 장난감 등을 파는 용품점을 건축허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창구청이 생활용품점 특성상 초등학생들이 돌발 행동도 나올 것이고, 네. 더더욱이나 이 위치가 횡단보도를 2, 3차선을 건너서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도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아이들이 건너 다닐 수밖에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건축 허가를 내주고 한다면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거기서 기각을 한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A 씨는 뭐 교통안전에 대한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에 객관적인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자기네들을 보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게 이제 불허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재판부에서는 의창구청에 손을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참 저는 마음에 드는데 좀 읽어보겠습니다. 학생들 교통안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네. 건축 불허가로 A씨가 얻게 될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이라는 불이익이 초등학생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 등을 보호하려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거든요. 네. 이 이야기는 개인의 재산보다는 아이들의 안전이 더 우선돼야 된다라고 규결이 된 거라서 실제로 상당히 환영하고 이렇게 바람직한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정말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판결에서도 짐작이 가능하듯이 최근 경남도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의식에 대한 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창원시에서는 조례를 만들려고 또 토론회를 열었다면서요? 네, 어젠가 그제 얼마 전에 토론했는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다음에 경남 아동옹호센터, 전홍표 시의원이 공동으로 토론을 주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 토론회가 조금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그린로드 대장정, 어린이들이 가는 길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창원시의 14개 산하 기관들이 다 모여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기 때문에 네. 소위 이제 판이 좀 커졌는데요. 좀 주목할 만한 게 권리 주체자인 아동들이 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차들에서 좀 떨어져서 안전하게 학교 등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 굉장히 주목할 만한 건데, 네. 어른들은 알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사이 애들은 횡단보도 근처에 차가 이렇게 승용차가 주차돼 있으면 건너편에 오는 차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아이들의 목소리로 직접 이야기를 했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시선에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어떤 어린이는 어른들이 신호등 건널 때 운전자하고 눈을 아이 컨택을 하면 차를 멈춰준다고 이야기했는데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다. 네. 그래서 참 씁쓸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토론자들한테 나온 이야기는 진입로나 보차도 분리, 그다음에 시설들의 더 보완 등에 대한 이제 좀 일반적인 이야기가 나왔고, 네. 또 특이한 이야기 하나가 대부분의 스쿨존에서 나는 사고가 학부모들에서 일어난다는 거. 학부모들이 차 내려주고 학교를 시키면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것들은 주목할 만한 이야기였고, 네. 그래서 결론은 이런 이제 문제점들과 통학로 개선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아마 전홍표 의원이 9월경에 조례를 발의를 할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저도 초등학생 2명을 둔 학부모인데 네.
그 이제 소매점이나 편의점 앞에 아이들이 이제 모여 있으면 그건 길이 아니라고 보면 돼요. 예. 길을 이렇게 쭉 가다가 걔들 아무 생각 없이 서로 밀고 다투고 뭐 하다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로로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 도로까지 이제 나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항상 이게 시에다 뭔가를 요구를 하는데 저는 학교 당국에도 굉장히 마인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학생들 그 보행로, 학교 주변 보행로를 보면 도로하고 인도 사이에 그 울긋불긋 요란 법사가 난간 있고, 예. 거기에 불과 한 2m도 안 되는 폭 사이로 아이들이 다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학교에서 담장을 놓잖아요. 제가 교장선생이라면 우리 학교에다 길을 보도를 넓혀가지고 아이를 다니게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정책적으로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출산 장려 정책을 또 인구 정책이라 하지 말고 아이들을 좀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것들을 출산 장려 정책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게 이제 그 교육 환경이 좋아지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아이들 환경입니다. 그 통학로가 사실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가장 그 스쿨존 정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포인트를 줘가지고 제가 일을 했던 건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금방 교수님 말씀하신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내 아이 보호하려다 남의 아이를 다치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교육청의 예산으로는 사실 완전히 부족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나 도의 예산을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도를 보더라도 계속 똑같은 예산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의 예산을 더 배정을 했었어야 되고, 네.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존의 예산보다 한 4배 정도 더 많이 늘어서 사실 예산을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통학료를 정비하는 데는 아직까지 완전히 부족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학부모들과 학교가 힘을 합쳐서 실제로 통학로 어느 구간까지는 아예 차가 못 다니도록 완전히 막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반대를 합니다. 자기들이 이제 드나들기가 좀 불편하다. 뭐 이런 식의 사실은 학부모와 아이와 선생님이 한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을 발견을 했을 때는 상당히 답답한 것도 좀 느꼈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학부형들이 모여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어떻게든 이게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서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 안전이 꼭 복지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지켜주고 아이들 통학로 정도는 어른들이 지켜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정말 이번 판결을 비롯해서 창원시 조례까지 정말 의미 있는 사례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본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해 자교 소각장 증설의 강행과 저지 두 의견이 여전히 팽팽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초 민선 7기 시정 1년을 맞은 허성군 김해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자교 소각장 증설 의지를 피력하면서 다시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허성훈 김해시장이 소각장 증설 강행 의지를 밝혔죠. 네, 27일 날 프레스센터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그 김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세계 가장 그 골치 아픈 문제, 장유 소각장 현대화 사업 문제, 코스트코, 그다음에 산단 집안 침하 문제 세 개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장유 소각장 현대화 사업은 뭐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 한 2번 한 것 같아요.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가 2014년도 허성군 시장이 당선될 때 네. 이전을 하겠다고 선거 공약을 낸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막상 시장이 되고 보니까 이게 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는 거예요. 비용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소상을 했다고 이제 재설명을 하고, 사실 현대화 사업 지금 되돌릴 수 없다는 뉘앙스를 그날 좀 풍겼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된 겁니다. 이제 그 기자들 입장에서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고 이제 이렇게 들린 거죠. 그래서 재점화된 겁니다, 지금. 예. 그 언론 보도를 좀 보면 허성군 김해시장이 김해시장직을 걸고 소각장을 증설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게 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사실은 이게 선출직 공무원인 어쨌든 김해 시장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그 기자 간담회 참석했던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녹취까지 한 기자의 말에 따르면 네. 이 부분은 아마 많이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그 마무리하는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마무리해서 그냥 차담 정도 나누는 그 상황에서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허 시장이 이제 웃으면서 시장직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네. 이 장류 소각장에 대해 증설은 꼭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흘러가는 말로 했다고 하는데 네. 이거를 이제 그 지역신문 기자가 옮기는 과정에서 시장직을 걸고라도 소각장을 꼭 증설하겠다. 예. 뭐 이렇게 해서 흔히 말하는 그 좀 언론에서 좀 악마적인 편집을 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가 나오고요. 어쨌든 그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답답한 마음이 조금 들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현대화나 증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지역민들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는 본인도 고민도 있고 하니까 아마 이런 식의 이야기가 와전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김해 지역민들 반발은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이제 완전 그게 다른 것 같고요. 돈도 싫다. 18년 고통 끝내다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제 그 소각장 증설을 추진할 경우에는 뭐 악취 등으로 주민 그 건강권의 문제가 많다. 그래서 혐오 시설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도 있고 하니 이제 절대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보면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15년 당시 김해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네. 실제 그러니까 용역 그 결과 삼계동에 그러니까 그 적절한 터가 최적지가 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증설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 뭐 창원이나 거제를 보더라도 자원해수시설 등이 이렇게 주거지랑 붙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외곽에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기존에 안 그래도 아파트가 바로 밀접해 있는데 거기다 증설을 한다니까 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기존에 150톤 정도 소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증설을 하게 되면 150톤이 더 추가가 되는데 약 300톤이 되죠. 근데 그 중에 한 50톤을 창원시 거를 그러니까 폐기물을 받아서 하겠다라고 해서 장류 이외의 폐기물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배출하는 것은 여기서만 하고 다른 곳의 것은 받지 마라라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장류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실제로 그 인구 급증이나 부곡공단 입지 등의 정주 여건이 변화된 것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김해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게 책임도 김해시가 져라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반대 의지를 너무나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주민들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만 허성곤 시장 입장에서도 이걸 강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좀 전에 차이경 의원이 말씀하신 그 창원시 걸 조금 거기서 소각할 수밖에 없는 건 그 중앙 정부에서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 광역권 단체로 다 여러 도시를 모아서 한 개씩밖에 나라에서 국비를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피치 못할 그 사정이 있었고, 네, 김해시 입장은 4개로 크게 압축이 됩니다. 비용 문제, 오염도 문제, 인센티브, 소통의 문제인데 비용 문제는 이전 지금 현재 있는 그 소각장을 증설해서 현대화를 만들면 800억 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정부 지원 없이 뭐 땅 새로 찾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2,500억 원입니다. 그래서 김해시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7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필요합니다. 땅을 몰색해 가지고 부지를 구입하고 또 하게 되면 25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필요한데 그런 땅을 이제 확보하기 쉽지 않다, 이제 그런 거고, 오염도 문제는 사실 증설과 이전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네. 그 만약에 이게 그냥 뭐 이전하는 걸로 결정이 난다 그러면 김해 시민 55만 명의 의견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제 그게 부곡 주민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런 또 다른 비난이 직면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오염원과 이제 비염 문제가 동시에 겹쳐진 것 중에 하나가 이 소각을 해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가지고 그쪽 인근 주민 3만 5천 명에게 온수를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45억, 온수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세금 이런 것들을 합하면 1년에 45억이 세이브 되는데 그걸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그 3만 5천 명 시민들한테 난방비가 확 올라가는 이제 효과가 있거든요. 이제 또 다른 그 민원이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종합스포츠센터, 친환경 에너지 타운 등 현재 170억 원을 인근 주민들한테 환경 시설 해주기로 약속이 됐고, 향후 여러 가지 시설, 주민 편익 시설, 복지 사업, 주민 건강 영향 평가 이렇게 다 해서 총 한 470억 정도를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로 주겠다고 이제 그 협의 중인데, 그런 것들도 좀 홍보가 안 돼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소통의 문제인데, 소통의 문제는 제가 봐도 조금 더 노력이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2018년부터 공론화 수차례 걸쳐서 토론을 했고, 그리고 그 토론의 결과 지역민과 합의하에 내놓은 결과고, 여론조사 여러 번 했는데 50% 이상이 중축을 다 이야기했다. 네. 네, 그걸 조금 반복하고 있는데 소통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차 전 의원님, 양산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던데 그때는 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해결을 못 하고 있고요. 실제로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제 저희는 민간 업체에서 실제로 이제 저희 북정동 일대에 이제 여러 가지 이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오랫동안 민원이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업체에서 실제로 이제 새로 현대화하겠다라고 나섰는데요. 그러니까 주민의 요구입니다. 요구를 해서 현대화하겠다고 했는데, 이 업체에서는 이제 60톤에서 200톤을 증설해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주민들이, 그러니까 찬반이 나뉘는 겁니다. 네. 어떻게 나뉘냐면, 모든 주민들은 현대화 사업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 반대위에서는 현대화는 찬성하지만 증설은 안 된다. 예. 그리고 업체에서는 현대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증설은 불가피하다. 그때 양산시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설 민원으로 해서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면 실제로 그러니까 이걸 좀 중재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누구도 이게서 그러니까 깊숙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극렬하게 반대 의견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업체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반대한다면 자기는 기존에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시설을 계속 가져가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종류별로는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폐기물 그 비용이, 그러니까 처리하는 비용이 한 3배에서 4배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집을 지어 놓았는데 화장실을 사실 집 옆에 못 짓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이, 그러니까 이 화장실 어디에 짓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서 실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고, 네. 또 양산에는 또 폐기물,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 처리장이죠. 그러니까 이걸 매립을 하는 지역도 실제로 양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최근에 27년 정도 그 기한이 줄어드는 바람에 이것도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양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이 모두가 실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어떤 방법을 따라가느냐, 그리고 이 환경의 규제가 원체 강화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행정이 못 따라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 주민 반대가 극렬하다 보니까 김해시가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좀 첫 의제로 이 부분이 다뤄질 것이다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갈등심의위원회가 창원시로 보면 공론화위원회와 이제 같은 기능인데, 일단은 현실적으로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진행 중인 사업이고, 그 이전에 2018년 한 2년에 걸쳐서 갈등조정위원회랑 토론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걸쳤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많이 깊숙이 들어간 것 같아요. 국비를 따오기 위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지 않나. 네.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의 강력한 어떤 추진 의지가 국비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라고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시가 왜 이게 어렵냐 했더니, 하반기에 갈등관리 매뉴얼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갈등관리위원회들을 전문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이제 심의위원회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제 그걸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또 이제 논란이 된 거예요. 그걸 갈등 조정을 하면 되지.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이제 사실 빠른 시일 안에 어찌됐든 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원시 스타필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그 갈등 조정에 들어갔고,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많은 암초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김해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손쉬울 수 있어요. 창원시에서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의 수치를 좀 단계다 쓰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장유 소각장 증설을 둘러싼 김해 시와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 말 한마디로 인한 소모적인 감정 싸움보다 소통과 합의로 갈등은 줄이고 해결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